네, 여러분, 원하는 항공과에 합격하고 싶나요? 그러면 성형수술, 시술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주제죠. 바로 성형과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성형 시술, 단점을 커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하는 거 너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간혹 잘못된 수술, 시술, 그리고 과한 수술과 시술로 인해서 굉장히 비호감 이미지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항공과 이미지에도 안 맞고 더 나아가서 승무원이라는 이미지에도 더 맞지 않게 되는 안 좋은 부작용 사례가 정말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하고자 영상을 촬영합니다. 일단은 항공과 지원자들은요, 학생 같은 외모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실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승무원으로 지원할 때는요, 세련된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성형 느낌은 성형 괴물, 흔히 말하죠. 그리고 비호감 캐릭터 이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 성형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입학한 후에 성형을 하는 거 저는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과 입학 전에 너무 과한 수술, 시술로 좀 부담스러운 얼굴을 최소화하고자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성형과 시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심한 아웃라인 쌍꺼풀, 그리고 과한 앞트임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쌍꺼풀 수술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메모리든 절개든 본인이 눈이 너무 작고 이런 이목구비에서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간편하되 가장 예뻐질 수 있는 그 가성비와 심리적 만족감이 큰 수술이죠.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높이를 너무 높게 잡아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나 소세지 눈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도 이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눈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뭐 병원과 상담을 하셔야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절개보다는 비절개, 매몰법으로 먼저 수술을 하시고요. 시간이 지나서 뭐 20대 후반, 30대가 되었을 때 그때 절개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연스럽고. 그리고 특히 미간이 좁은 분들은 앞트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몰려 보입니다. 저는 그런 인상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으로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트임도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과한 앞트임, 과한 딥트임 전부 다 이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 수술입니다. 자, 콧대가 아예 없다면 저는 자연스러운 콧대를 위해서 윤곽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 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정말 뭐 개인의 코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코 수술은 한 번 손을 대면 계속해서 재수술, 염증, 재수술 이런 늪에 빠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도 코 수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결국 하지 않았던 것은 이후에 제가 어떤 부작용이나 재수술을 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실리콘을 과하게 넣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강남미인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항공과 지원하는 학생이지 강남미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실리콘을 넣는 것은 절대 비추천하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코끝만 살리는 연고를 통해서, 실리콘이 아닌 연고를 통해 코끝만 살려서 윤곽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괜찮다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저는 코필러만으로도 충분히 그 여러분들의 이런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시술이기도 한데 무리한 이마 필러 시술,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마가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요, 자연스러우면 괜찮습니다. 꺼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차 있는 게 무조건 좋은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이 cc 그 용량을 잘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넣었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디 혹이 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부위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 뭐 약간의 윤곽을 위해서, 생기를 위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싶지만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정말 소량 넣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입술 필러거든요. 이건 뭐 약간 했을 때 뭐 개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필러라는 게 일단 부자연스럽습니다. 입술 필러뿐만 아니라 저는 눈 밑 애교살 필러도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술도 그렇고요, 눈 밑 애교살도 그렇고
굉장히 피부가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필러가 들어갔을 때 인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볼이나 콧대 같은 경우에는 넣었다 한들 굉장히 이 살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피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눈 밑에 애교살이나 입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이런 필러가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유명 배우인가요? 입술에 필러를 넣어서 괴사해서 입술이 없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부가 굉장히 얇은 조직 부분에는 필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이나 부작용에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겉으로 볼 때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추천만 하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시술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크게 턱과 미간 그리고 이마, 저는 이런 부위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턱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흔히 사각턱 막 이런 분들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턱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저렴한 보톡스 시술 한 번만으로 굉장히 갸름하고 살이 쏙 빠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톡스가 잘 받는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얼굴형이냐, 양손을 턱에 갖다 대고요. 이렇게 다물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범위가 클수록 근육이 많은 거고, 이는 보톡스를 맞았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턱이 상당히 발달을 덜 한 편이라서 턱 보톡스를 맞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학생들 중에서 제가 추천했을 때 이 한 번 맞고 굉장히 예뻐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꽤 안전한 편이니까요. 여러분들 저렴한 국산 보톡스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간과 이마인데요. 이 미간과 이마에 힘을 써서 이렇게 표정을,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미간과 이마에 보톡스를 톡톡톡톡 이렇게 맞으면 따끔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불필요한 인상을 쓰는 것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주기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뭐 봄에 맞았으면 이제 수시 직전에 뭐 한 달 전쯤에 맞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필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윤곽 개선 그리고 좀 피부에 생기를 줄 수 있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이마도 아주 약간은 괜찮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콧대나 앞볼이 좀 꺼져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살짝 넣었을 때 상당히 생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볼터치 살짝 하게 됐을 때는 더 투명하고 깨끗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성형과 또 외모, 미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이어트가 기본이란 건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과 목소리, 말투, 언행,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런 예쁜 다듬어진 외모보다도 훨씬 더 힘이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올바르게 외모를 가꿔서 호감 가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